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매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며 코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코인 티타임이에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또 열심히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쉴 새 없이 변하는 코인 가격의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마음이 지치기 십상이죠. 여러분의 지친 머리를 맑게 채워줄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흥미진진한 거시경제 시나리오와 팩트체크를 들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볼 주인공은 바로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리플, 그리고 리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자, 그럼 전세계 거시경제와 리플이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세계 경제에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 비밀을 하나 아셔야 해요.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가 오르지 않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억지로라도 경제를 살려보려고 사람들에게 이자를 거의 받지 않는, 즉 금리를 0%에 가깝게, 심지어 2024년 전까지는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펼쳐왔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 돈 빌려 가셔도 이자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은행이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과 거대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빌리면 이자가 거의 공짜네.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안전한 미국 국채나 수익률이 짭짤한 코인 혹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이자가 거의 없는 싼 엔화를 어마어마하게 빌려다가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둔 이 거대한 돈의 뭉치를 경제용어로 엔캐리 자금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들에게 아주 든든하고 거대한 공짜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묵묵히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나리오의 첫 번째 위기가 발생해요. 바로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어설픈 휴전이 아닌 확실한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죠. 아직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라고 쐐기를 박은 것처럼 전쟁이 좀 더 유지가 된다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연설로 안정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게 되겠죠. 국제유가가 또다시 폭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요.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일본 국내의 전기세, 공장 가동비, 화물트럭 운송비 등 모든 생활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돼요. 수년간 0% 이자를 고집하던 일본 중앙은행도 코로나와 경제 악화로 인해 현재 금리 0.75%까지 이례적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나라 전체의 물가가 더 불타오르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금리를 대폭 올리는 뼈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이 걸려요. 이자 1% 미만인 줄 알고 신나게 일본에서 수백조 원을 빌려다 미국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놨던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갑자기 일본 은행이 톡촉장이 날라오는 건데요. 고객님, 이제 우리도 이자 비싸게 받을 거고요. 원금도 빨리빨리 갚으세요 라고 말이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패닉에 빠지겠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투자해둔 주식과 코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급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한 돈을 다시 일본 돈인 엔화로 바꿔서 허겁지겁 일본의 빚을 갚으러 달려가는 대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전 세계 시장에 넉넉하게 찰랑찰랑하게 풀려있던 막대한 투자금, 즉 유동성이 순식간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쫙쫙 빨려들어가는 끔찍한 현상.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피말리는 유동성 가뭄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 거대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당장 오늘 내일 빚을 갚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거액을 미친 듯이 이동시켜야 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져요. 1분 1초가 급하고 수수료 한 푼이 아쉬운 그야말로 위급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전통적인 송금망인 스위프트는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처리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리는 아주 느리고 낡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은행들의 눈에 번쩍하고 띄는 구원투수가 등장해요. 단 3초에서 5초 만에, 그것도 아주 저렴한 수십 원 단위의 수수료만으로 수천억 원을 전 세계 어디로든 즉각 전송할 수 있는 압도적인 효율성의 리플 블록체인 결제망이요.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래요. 저 강 건너편으로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엄청 비싸고 꽉 막히는 낡은 톨게이트 도로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홍수가 나서 그 도로가 다 잠겨버린 겁니다. 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옆에 언제든 싼값에 수많은 사람을 3초 만에 날라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빠른 리플이라는 이름의 최첨단 헬리콥터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죠. 결국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이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이 어쩔 수 없이 리플이라는 헬리콥터에 탑승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거시경제와 전쟁, 유가, 그리고 리플을 엮은 이 시나리오 정말 영화 같지 않으신가요? 물론 논리적인 비약이 섞인 시나리오지만 이런 소문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으며 퍼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가져요. 투자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리플 본연에 뛰어난 송금 기술력만큼은 언젠가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세상을 구원할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였다면 지금부터는 현실로 돌아와 2026년 3월 현재 진행형인 100% 명확한 팩트의 세계를 짚어볼게요. 앞서 들려드린 저 거대한 시나리오가 마냥 허무맹랑한 소설로만 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리플을 대하는 태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파격적이고 이미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코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일 것 같지만 리플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이고 핵심적인 팩트는 바로 올해 2026년 1월 초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대우예요. 일본은 리플을 단순한 투기성 인터넷 가짜돈 혹은 위험한 가상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아예 국가의 정식 법률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리플을 당당하게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라는 호랑이 선생님이 리플 너는 불법 증권이야 아니야 하면서 수년 동안 재판장에 세우고 족쇄를 재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일본은 아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리플은 우리 학교를 빛낼 아주 훌륭하고 합법적인 수석 장학생이다 라고 공식적인 장학증서를 주고 못을 쾅쾅 박아버린 것과 같죠. 리플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동급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고 일본 내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리플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는 거대한 합법적 고속도로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 깔아준 셈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본의 파격적인 행보와 맞물려 한 가지 유명한 오해가 썸네일과 뉴스를 장식하곤 해요. 코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XRP를 전세계 금융의 브릿지로 선언했다. 이시바 총리가 리플을 공식 지지했다. 같은 제목들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제가 이 오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드리자면 일본 총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특정 코인인 XRP가 최고다 라고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졌을까요? 이 오해의 중심에는 일본 경제를 주름잡는 거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의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이 있어요. 기타오 회장은 전 세계를 통틀어 리플의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맹방이자 파트너죠. 말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SBI 그룹은 일본 내 수많은 주요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송금망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쫙 깔아두고 실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타오 회장이 공식 석상이나 인터뷰에서 틈날 때마다 아주 강한 어조로 XRP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금융과 금융을 잇는 절대적인 핵심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지지 발언을 쏟아내요. 워낙 일본 내에서 위김이 세고 국가 금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물이다 보니 해외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타오 회장의 확신에 찬 발언과 거침없는 행보가 마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일본 총리의 속마음으로 둔
둔갑해서 와전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비록 총리의 직접 발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본을 움직이는 최고위급 금융 권력자가 리플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하고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정치인의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실질적인 엄청난 호재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거대한 시나리오나 일본의 움직임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요.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핵심 정보들은 결코 뉴스 일면의 대문짝만하게 먼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늘 수면 아래에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아직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한다는 챗 GPT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직접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가 있니? 너만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챗 GPT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주었지만 그중 딱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챗 GPT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라지거나 삭제된 웹사이트를 당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2002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야후 코리아가 뜨고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 검색 기록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딱 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닫으려고 했고 코인과는 무관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어요. 제가 팝하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까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죠. 당시 도지코인은 이렇게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 달 만에 800원까지 약 1000% 급등했어요.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아니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뭐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이렇게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제 차트를 막 찾아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또 발견했고 이번엔 2025년 11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을 해보니 내년 5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에 나와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자, 현재 가격은 89원, 1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어요.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원만 매수해도 5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면 5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답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